이복의 친구야. 김영찬이 소식 들었나? 아니,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70이 되어서도 건강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우리도 조심해야지 돼. 75세 이후엔 노년의 삶이 결정된다 하더라. 그래, 친구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우리도 어서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자고. 그래, 친구야. 여러분께서는 방금 75세의 요양원에 들어간 안타까운 친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르신들께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여기는 75세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많은 노인들이 75세가 고비일까? 그 수명을 결정짓는 5가지 이야기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면 장수하시는 비결을 덤으로 배우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생을 결정짓는 큰 변화의 시간을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천광역시 중앙동 복지센터에서 건강한 삶에 대하여 두 분의 어르신 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75세 이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7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평소에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75세 이후에는 신체의 대사율과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당신의 식단에 단백질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나요?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질병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유제품 등의 식품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가능하면 매 끼니마다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어떤 영양소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맞아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등의 영양소가 뼈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당신은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 30년간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건강하고 근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한 15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걷기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이니 매일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정말 중요해요. 친구 만남,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시면 삶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당신은 얼마나 자주 건강 검진을 받으시나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보아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의 역할 상실,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신체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요즘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직접 만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전화나 화상통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대화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목적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자원봉사,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을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78세 할머니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주 2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변화와 도전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를 성장과 적응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습관을 기르시면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책 읽기, 퍼즐 풀기, 악기 연주하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신문의 낱말 퍼즐을 푸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하루를 더욱 명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다섯 번째로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할 수 있지만 여전히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문제가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자연 속 산책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75세 이후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팁들을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일상생활과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75세 이후에 활기찬 일상생활을 위한 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식사시간을 정해두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에너지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는 것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하고 생체 시계를 올바르게 맞추는 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 계획 세우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시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취미 활동 즐기기가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나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활동을 찾아보세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모임 참여, 수공예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일상에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80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지역 미술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가 되셨답니다. 평생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매일 그림 그리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와 사회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학교나 도서관에서의 봉사활동, 지역 행사 참여, 또래 노인들을 위한 멘토링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5번째로 기술과 친해지기를 권해드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가족과의 연락, 정보 검색, 온라인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역센터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안전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집안에서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데요. 몇 가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의 모든 공간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세요. 특히 계단, 복도, 화장실은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가실 때를 대비해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넘어짐 방지를 위해 집안의 모든 카펫과 러그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선이나 가구 모서리와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세요. 셋째, 욕실과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은 물이 있어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이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쉽게 닿을 수 있는 높이에 보관하세요.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 의자나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응급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또한 휴대폰이나 비상호출 장치를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일상을 보내면 75세 이후의 삶도 훨씬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에 더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영양 섭취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75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심장질환 등은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먼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일정표를 만들거나 약 복용을 알려주는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해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사가 권장하는 식이요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영양 섭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다양한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이미 언급했지만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육량 유지와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해 매 끼니에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시키세요. 생선, 살코기, 계란, 두부, 콩류, 저지방 유제품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데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저지방 유제품, 강화된 두유, 짙은 녹색 잎채소, 뼈째 먹는 생선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감소하므로 계란 노른자, 지방이 많은 생선, 강화된 시리얼 등을 통해 섭취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등을 통해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는 연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등에 풍부합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쉽게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 약한 차, 수프, 과일이나 채소 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설탕,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양 지식을 실제 식단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고 미각의 변화로 인해 식욕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거나 식사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교류도 하면서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해서 여러 끼니로 나누어 먹거나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데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최적의 영양 섭취 방법을 찾기 위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5세 이후의 정신 건강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의 정신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마음의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상실, 신체 기능의 변화, 자녀들의 독립, 은퇴로 인한 역할 변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 우울감, 불안, 고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슬픔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이해하세요. 다음으로 이러한 감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상담사 또는 심리치료사와의 대화는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마음 챙김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불안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명상 앱이나 온라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신체 활동도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할 수 있지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취침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또한 우울증과 불안증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슬픔, 의욕 상실, 수면 변화,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치매 예방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75세 이후에는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퍼즐이나 게임하기, 독서, 사회적 활동 참여와 같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뇌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75세 이후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정신적 회복력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의 사회적 관계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75세 이후에는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등으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며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화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 역사나 전통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친구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오랜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공유된 기억과 경험을 통해 특별한 위안과 기쁨을 줍니다. 전화, 편지,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는 시간도 마련해 보세요.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역사회센터, 종교단체, 취미 모임,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찾아 노인 대학이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82세 할머니는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매주 책에 대한 토론을 나누며 정신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새로운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대 간 교류도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학교나 지역센터에서 멘토링이나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손주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면 일상생활의 작은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에 서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조건 없는 사랑과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며 규칙적인 일상 리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동물을 돌볼 수 있는 체력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니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온라인 소통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셜미디어, 화상통화 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이나 지역센터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워보세요. 마지막으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면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역사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75세 이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전적 안정과 법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의 금전적 안정과 법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과 사회적 관계만큼이나 재정적인 안정과 법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75세 이후에는 대부분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의료비와 같은 특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모든 수입원과 지출을 정리해 보세요. 연금, 저축, 투자, 부동산 등 모든 자산과 수입을 파악하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재정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세요. 필수적인 지출로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보험료 등과 선택적인 지출비로 여가 활동, 선물 등을 구분하고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있다면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하고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저축도 고려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 특별 등급과 같은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 관련 결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것인지, 노인 주거 시설을 고려할 것인지 등 여러 옵션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결정은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사회적 연결,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법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법적 문서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유언장은 사망 후 재산 분배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니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이나 증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재산 이전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상속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세요. 금융계좌, 보험, 부동산, 중요 문서의 위치, 디지털 자산인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의 접근 정보 등을 정리해 두면 상속인들이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 혹은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받고 싶은 또는 받고 싶지 않은 의료 처치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현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이 재정이나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가까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재정 및 법적 문제에 대해 가족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가족이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금전적,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75세 이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여가와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의 여가와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유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적절한 취미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매일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먼저 신체 활동과 관련된 취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댄스, 가벼운 정원 가꾸기 등은 체력 수준에 맞게 조절하면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창의적인 활동도 매우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채화, 도예, 목공예, 뜨개질, 퀼트, 사진 찍기 등의 창작 활동은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음악과 관련된 취미도 추천합니다. 악기 배우기, 합창단 활동, 음악 감상 등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합창단과 같은 그룹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와 글쓰기도 매우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일기 쓰기, 회고록 작성, 시 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는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행도 좋은 여가 활동입니다. 물론 75세 이후에는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가까운 곳으로의 당일 여행이나 주말 여행도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여행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매우 보람 있는 여가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센터, 도서관, 병원, 학교 등에서의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멘토링이나 튜터링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활동도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 블로그 운영, 온라인 강좌 수강, 디지털 사진 작업, 화상통화를 통한 가족과의 연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이나 지역센터의 도움을 받아 배워보세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키우기나 식물 가꾸기도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보람을 제공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물론 이는 자신의 체력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75세 이후의 안전과 응급 상황 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의 안전과 응급 상황 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먼저 가정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지만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넘어짐은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방과 복도, 계단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경로에는 밤에도 볼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복도와 계단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고 카펫이나 러그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세요. 전선, 가구 모서리, 작은 물건들과 같은 걸림돌은 제거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쉽게 닿을 수 있는 높이에 두세요. 화장실과 욕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변기와 욕조, 샤워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세요. 노인용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샤워 중 균형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화재와 화상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리할 때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또한 무거운 물건은 낮은 선반에 보관하고 날카로운 칼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다음으로 개인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편안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고 필요하다면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세요. 또한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비상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두세요. 75세 이후에는 운전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력, 청력, 반응 속도의 변화는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운전 습관을 조정하거나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고려하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75세 이후의 삶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시기는 또한 깊은 성찰과 내적 성장, 그리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회고록을 쓰거나 사진 앨범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돌아보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세요. 글쓰기, 그림, 음악, 원예, 요리 등 창의적인 활동은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섯째, 영적 또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더 큰 의미를 찾아보세요. 종교적 활동, 명상, 철학 공부, 자연과의 교감 등을 통해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기쁨을 찾으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깊은 대화와 교류는 우리에게 소속감과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7째, 봉사와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세요. 자신의 시간, 재능,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8째,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과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9째, 유머와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삶의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이에 대한 준비와 수용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92세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합니다. 때로는 손녀와 놀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5세 이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재정적 안정, 여가 활동, 안전, 그리고 삶의 의미와 기쁨 등 모든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웰빙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과정이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삶도 건강하고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75세 이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가이드를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노년의 비밀을 공유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오늘도 느끼셨죠? 75세는 또 다른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연령대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귀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돕는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까지 체크하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